스님 그 동영상 법문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업은 뭐 한마디로 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아는 적으로는 관념적으로 업은 그렇지 이제 신구의 업이 있다고 그러지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뭐 신업은 당연히 그렇고 이제 구업도 악의적인 말을 한다든가 무슨 뭐 욕설을 한다든가 이게 다 이제 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한 관계에 있다든가 굉장히 저한테 이제 상처를 줬다든가 피해를 줘서 제가 이제 구업이 아니라 이제 의도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뭐 이런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탐심이 나가지고 저 물건을 갖고 싶은데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만 그렇게 가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가진 자체로도 그것이 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신구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경제에도 그렇고 불교에서는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이제 이렇게 몸으로 때리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분명히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에도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뭔가 이제 의도적 행위를 이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짓는 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몸으로 뭐 폭력이나 뭐 이런 것도 그 의도가 일어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도 이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한 좀 악의라든가 또는 뭐 때로는 자애심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때 그래서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몸은 이제 마음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견을 갖는다거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이제 탐욕과 함께 하는 의도 이건 이건 불선한 의도고 우리가 지혜나 자비하고 이런 거하고 함께 하면은 그건 선한 의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가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의도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하고 함께 선한 그 심리 작용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과 함께 하게 되면 그건 선업이 되는 거고. 이 선업이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불쌍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안 옮겼습니다. 그래도 그게 의업이에요. 마음으로 업을 지은 거잖아요. 마음으로. 실제로는 업은 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제 신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이 마음이 자꾸 커져 나가다 보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말로도 옮길 수 있고 그런 거지. 업 자체는 그냥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작용할 때, 그때 마음이 작용할 땐 다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이제 선한 마음하고 같이 하느냐, 불선한 거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선업, 불선업이 나눠지는 거고,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해졌다. 그거는 마음으로 계속 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화를 일으키다 보면 그 마음이 이제 불선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선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겉으로 이게 뭐 이제 되게 심하면은 안 좋은 사람은 외적으로 이제 뭐 테러를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마음에는 계속 분노가 계속 화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선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의도만 가진 그 업 자체도 그 뭐 신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량감이라고 그럴까요? 업의 중량감, 무게랄까 그런 건 똑같습니까? 의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이제 업의 무게고요. 네.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강하게 되느냐 이게 그건데 보통 이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조금 더 거칠긴 한데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의업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내가 남을 실제로 뭐 때리고 이런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강한 어떤 욕망이나 예를 들어서 한 지도자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는 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 마음의 업을 몸으로 행해서 신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내가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뭐 내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봐야 몇 명한테 할 수 있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하기 힘든데 이 마음은 수천만 명한테도
그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이 사람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독재자들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나쁜 마음을 먹으면서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행한 건 아닌데 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미침으로 그 마음으로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주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이제 행동을 옮겼을 때 그냥 그걸 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의도 자체가 업이에요. 사실은 몸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몸으로 행동까지 옮긴 거는 이제 표현해서 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몸이 업이 아니거든요. 의도는 그 내 마음의 의도가 업이 되는 거지. 예, 신 말씀 잘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이제 그 개인사적인 비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하여간 엄청 그 평생을 그 수십 년을 따라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사니까 저는 이제 아들을 된 입장에서 이제 너무 타일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 모르게 또 이제 또 그냥 그 친정엄마한테 의지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로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타일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리고 또 대놓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것도 저의 어리석음인지 몰라도 저 또한 도와주고 그 전에 그렇게 뭐 죽었으면 좋겠고 뭐 가진 뭐 욕설도 하고 악담도 하고 이제 그랬을지언정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철도 들어서 이제 좀 들 나이도 됐고 그랬으니까 안 보고 살 때는 안 보고 살아도 먼 발치에서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그냥 뭐 아프고 뭐 그냥 저기 뭐 형편없이 산다 이런 소리나 안 듣고 그냥 저기 좀 온전하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또 그거마저 또 사기치고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그 의업을 짓고 또 구업을 짓고 그랬을지언정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한참 더 젊을 때는 가끔 이제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뭐 손찌검도 좀 그냥 못 참아가지고 따귀도 때리고 이제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그것이 다 이제 그런 의업의 결과인지 저는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그 이후로 진심으로는 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진심은 화가 나서 한 소리였지언정 진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이 좋게끔 잘 되길 바래. 그냥 안 보고 살아 정이 떨어져서 안 보고 살지언정 그러면 너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다거나 살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이런 소리가 내 귀에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안 들려오게끔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좋게 했는데 그거마저 그러니까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다 그냥 그런 의업으로 끝나는 건가? 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거는 이제 업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를 낼 때 업은 내가 이제 화를 내는 그때 마음 상태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화와 함께하는 업이기 때문에 화가 있는 의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불선업이 맞는 거죠. 근데 또 그 후에 또 약간 참여를 하고 또 마음이 또 좋아지면 그건 또 선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업은 선업이고 불선업은 불선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선업과 불선업도 이제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나쁜 그걸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쁜 업을 많이 지었어도 또 그 후에 이제 그 선업을 많이 지으면 또 그게 약간은 또 상쇄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악업을 지었다고 해서 그 악업의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선업이 또 강하면 그 악업이 좀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은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그게 그 자체로 업이 되는 거는 업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가족들의 중에서 또 약간은 좀 속 썩이는 그 가족들이 보통은 한 명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다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근데 보통 그럴 때 이제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약해갖고 그 사람을 좀 이제 너무 막 보호해주고 이래 해주다 보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럴 때 단호하게 할 때는 스스로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그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또 와서 하게 되고 또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자립심도 없어지고 어려우면 와서 기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때로는 자업자득이고, 그래서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도록 해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견뎌낼 수 어느 선까지만 해주고 그 이상은 딱 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꾸 이래 정에 끌려가다 보면요, 그게 때로는 그게 되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이제 가족 전체가 같이 이제 늪에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자기 삶은 사실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도 좋고, 도와주더라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계속 해주는 건 그건 진짜 좀 문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별로 좋다고 보진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